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한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요, 이 말이 그냥 듣기 좋은 구호가 아니라 어떻게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 되는지 그 숨겨진 공식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과를 내려면 야근은 필수다. 자,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굳게 믿고 있는 이 생각, 어쩌면 우리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가장 위험한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현대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 공식은 이제 완전히 깨졌습니다. 틀렸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 낡은 공식이 더는 안 통하는 걸까요? 직원들을 계속 소진시키는 이 방식이 회사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그 진짜 비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보이는 비용부터 볼까요? 완전히 번아웃된 직원, 그러니까 완전히 지쳐버린 직원은 열정도 에너지도 다 잃어버리죠. 그럼 당연히 업무의 질과 속도는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높은 스트레스는 결국 인재 유출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핵심 인재 한 명이 나가고 그 사람을 새로 뽑고 또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그 보이지 않는 비용들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그 비용이 기업의 이익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치명적인 손실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쉬고 재충전할 시간이 없으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창의성, 이거부터 제일 먼저 말라버리거든요. 결국은 뭐냐? 혁신이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원 웰빙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웰빙은 더 이상 비용을 들여서 베푸는 그런 복지가 아니에요. 성과를 만들어내는 엔진 그 자체고요. 요즘 투자자들이 기업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인 ESG의 소셜 영역, 바로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위 잘 나가는 기업들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새로운 성공 공식,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혁신을 위해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주고 직원의 건강을 핵심 지표 KPI로 관리하는 것.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원칙은요, 평가의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나가 아니라 그래서 뭘 만들어냈는가에만 집중하는 거죠. 이런 문화가 되면 직원들은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시간과 장소를 찾게 되고요. 유연근무나 원격근무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이런 말 해도 찍히지 않을까 망설이는 대신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던지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배우는 문화를 만드는 거죠. 이거 아세요? 구글이 엄청난 연구 끝에 찾아낸 고성과 팀의 유일한 공통점이 바로 이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관리의 판을 바꾸는 겁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은요, 매출 성장률이나 시장 점유율만큼이나 직원의 스트레스 지수, 이직률, 병가 사용률 같은 지표들을 아주 중요하게 들여다봅니다. 왜냐? 이걸 아는 거요. 이 웰빙 지표가 바로 우리 회사의 미래 성적표라는 걸요. 그리고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숫자가 보여줍니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를 보면 직원 웰빙에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최대 4달러의 생산성 향상 효과로 돌아온다고 해요. 이건 비용이 아니죠. 오히려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 중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 회사에서는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첫 세걸음을 제안해 드릴게요. 시작은요,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첫째, 일을 위한 일부터 없애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번 회의하기 전에 이 회의 꼭 해야 하나 스스로 질문하고 불필요한 보고 절차는 과감하게 줄이는 거죠. 둘째, 시간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자율성을 주세요. 유연근무제가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모든 변화의 키를 쥐고 있는 관리자, 즉 리더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서 특히 마지막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리더가 먼저 쉬라고 독려하고 또 결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냥 벽에 붙은 포스터가 될 뿐이에요. 모든 변화는 언제나 리더에게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드린 이 모든 이야기는요, 사실 착한 회사가 됩시다 같은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 하나가 지금 시대의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과거에는 회사가 갑이었어요. 회사가 직원을 골랐죠. 근데 지금은요, 힘의 추가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뛰어난 인재가 회사를 고르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제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은 성장을 위해서 희생해야 할 그 무언가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된 거죠.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직원 웰빙은 이제 핵심 경쟁력입니다. 둘째, 워라밸은 생산성을 높이는 아주 직접적인 전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좋은 조직이란 결국 뛰어난 인재들이 남고 싶다고 선택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 회사의 최고 에이스 직원이 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과연 우리 회사를 선택할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